이 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트가 많은 기사거리도 되고 화제를 낳고 있는데 이제 좀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의 외교위원장이면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테네시주 출신의 상원 의원 밥 코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건설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통하는 점이 많고 친하다고 그래요. 한때 작년에는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 코크라는 사람이 내년에 선거에서 불출마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트위터를 통해서 비겁하다, 배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 트위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좀 너무 심합니다. 이 코크란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반격을 했느냐 하면, 백악관은 지금 어른 요양소가 되었다. 어른 주간 요양소가 되었다. 어덜트 데이 케어 센터. 어른을 낮에 요양한다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되었다. 백악관은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 요양소를 책임진 사람이 출근을 안 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런 취지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밥 코크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는 지금 리얼리티 쇼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저런 식으로 국무장관이나 외교 정책을 뒤흔드는 트윗을 계속 날리다가는 이거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말을 합니다. 과격한 말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 집권 공화당의 핵심 간부입니다. 상원의 핵심 간부가 현직 대통령, 자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선을 많이 넘었죠. 거기에 대한 반격의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크라는 사람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데 주로 백악관의 간부들이 하는 일은 대통령을 말리는 거다. 대통령을 말리고 안정시키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런 또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골프도 같이 치고 해가지고 아주 친하답니다. 근데 트럼프도 코크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은 지금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시킬 수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트위터를 날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국무장관에 대한 공개적 비판입니다. 국무장관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 국무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은 엑슨 모빌 회장 출신인데 보이스카우트 회장 출신이기도 하니까 아주 모범적인 분인 듯 합니다. 이분이 사석에서 트럼프를 향해서 머저리라고 했다. 이게 또 보도가 되니까 트럼프 쪽에서 화를 낸 것 같은데,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충성맹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제는 완전히 트럼프와 신뢰관계가 깨어졌구나. 이제는 물러나는 게 시간 문제로구나. 이렇게 또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관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조직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간부를 부하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해야 할 상관의 일이죠. 부하 앞에서 상관을 나무라면 그 뒤로는 부하를 통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부하 앞에서가 아니라 세계 앞에서 국무장관을 조롱했다. 이게 외교 정책에도 큰 악영향을 주어가지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또 이 코크 상원의원은 극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를 보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그런 트럼프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게 가능하려면 트럼프가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 자산을 소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정치적 자산은 인기입니다. 지지율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은 외교 정책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서 외교 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이에 월남에서 문제가 생겼고, 트럼프가 물러난 직후에 바로 월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지지율이 높은 닉슨 대통령이 버티고 있었으면 월남 적화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의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마저 아주 비상식적 행동으로 미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미국 언론에 호소를 하든지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싶은데 막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되면은 한국도 잘못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안심을 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문제죠. 자국의 안보를 외국 대통령한테 의지해야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국민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가장 큰 취약점은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자주국방 의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가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고 하니까 여기서 벌써 결정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1954년부터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발효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이라는 이 기가 막힌 제도 하에서 살다가 보니까 인간이란 것이 다 무사 안일, 쉬운 쪽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토마스 칼라일이 이야기했던 대로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그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뛰쳐나오는 방법은 당장 전쟁 일보 직전에 간다든지 하는 이런 급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수가 있는데 한국과 같은 이런 큰 나라에서의 그런 위기는 일대 혼란과 재앙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 있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한국인들끼리 서로 자중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할 거냐 하는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